엄마, 이 진명에 우리한테 넘기세요. 엄마는 작은 방 하나면 되잖아요. 정수연 씨는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파트를, 손주를 위해 기꺼이 내어준 그 집을 아들은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겨울 오후에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정수연 씨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손끝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입을 목도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연 씨는 바늘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어머, 민호야. 오늘 무슨 일이야? 민호는 평일 낮에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속으로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점심시간에 시간 내서 들렀어요. 엄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호는 정수연 씨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뭔데 그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아니에요. 걱정은 아니고요. 엄마, 우리 집이 너무 좁아졌어요. 정수연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호네 가족은 2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이제 5살이 됐잖아요. 애가 뛰어놀 공간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많아지고 그래서 말인데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수연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이랑 우리 집이랑 바꿔서 살면 안 될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을 바꾸자고? 네.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요. 40평이나 되는 집에서요. 너무 크지 않으세요? 청소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민호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수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큰 집을 관리하는 게 조금 버거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준이 때문에 공간이 절실해요. 애가 자라면서 방도 따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호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사실 지은이랑 저는 둘째를 생각하고 있어요. 서준이 동생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정수연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둘째를? 네. 근데 지금 집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 둘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엄마 집 같은 넓은 곳이 필요한 거예요. 민호는 정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습니다. 엄마, 손주 2명 키우는 거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정수연 씨는 손주가 1명 더 생긴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서준이도 귀여운데 동생까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넓은 집에서 아이 둘이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서준이 잘 키우려면 환경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둘째까지 생각하면 지금 당장 옮겨야 해요. 엄마,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정수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한 일, 게다가 둘째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손주들 잘 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 날짜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둘째 계획도 엄마 덕분에 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는 일어서며 정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수는 짧았습니다. 그럼 전 회사 가봐야 해서요.
다음 주말에 다시 올게요. 민호가 나간 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연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왠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뜨개질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도리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이걸 두르고 좋아할 얼굴을 떠올리며 그리고 곧 태어날지도 모르는 둘째 손주를 생각하며 정수연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제안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호가 이삿짐 센터를 불렀고 일주일 만에 정수연 씨는 2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짐을 풀며 그녀는 새 집이 생각보다 아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엄마, 이사 끝났어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서준이랑 같이요. 민호는 전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수연 씨는 손주가 온다는 말에 기뻐하며 냉장고에 서준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왔을 때 민호에게서 온 건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준이가 감기 걸려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정수연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서준이 얼른 나아야지. 다음 주에 보자. 그녀는 답장을 보냈지만 민호에게서는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정수연 씨는 다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빠요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세 번째 주말도 같았습니다. 네 번째 주말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연 씨는 냉장고에 쌓여가는 과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나나는 이미 갈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민호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민호 있니? 엄마가 통화 좀 하고 싶은데. 아, 지금 서준이 재우고 있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럼 주말에 서준이 데리고 놀러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가 예민해져서요. 환경 바뀌면 또 힘들어할까봐 조금 있다가 갈게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수연 씨는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민호네 가족이 올 거라 믿으며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는 처가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정수연 씨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양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전에는 양쪽 집을 다 돌았는데 이제는 한쪽만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다. 처가 식구들도 보고 싶으실 거야. 하지만 민호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정수연 씨는 혼자 차례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식어서 딱딱해졌고 송편은 그대로 시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수연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흘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저희는 처가에서 바쁘게 보냈어요. 그래, 잘 보냈니? 네, 그리고 엄마 덕분에 큰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서준이도 방 생겨서 좋아하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수연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음식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걸까? 집을 바꾼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연 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요즘은 혼자 먹을 반찬거리만 조금씩 샀습니다. 카트를 밀며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사과 드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연 씨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한 중년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트에 짐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이불, 옷까지 주방용품들이 보였습니다. 이사짐 같았습니다. 중년 여성은 지은과 얼굴이 닮았습니다. 지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 방도 넓고 좋더라. 우리 딸 덕분에 좋은 데서 살게 됐네.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집도 넓으니까 불편하실 일 없으실 거예요. 정수연 씨는 진열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려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주 때문이라고 했던 민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둘째를 위해 넓은 집이 필요하다던 말도요. 서준이 방은 어디로 정했어? 장모가 물었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이요. 햇볕도 잘 들고 좋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린 안방 쓰면 되는 거지? 네, 어머니. 당연하죠. 세 사람은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연 씨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장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빈 장바구니만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째가 아니라 장모님이었구나. 정수연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손주를 핑계로, 둘째를 핑계로 어머니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장모를 모시기 위해 넓은 집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연 씨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마트 갔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트요? 아, 네. 장 보러 갔었는데요. 장모님이랑 같이?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맞다. 너희가 장모님 이사시키는 거. 엄마, 그게. 민호야,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니? 손주 때문이라고, 둘째 낳으려고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했잖니.
엄마, 그것도 맞아요. 서준이도 공간 필요하고요. 근데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 힘드시다고 해서 같이 모시기로 한 거예요. 정수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했니?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말씀드리면 반대하실까 봐요. 엄마는 처가 쪽 일에 별로 좋게 안 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엄마, 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집 명의가 엄마 거잖아요. 그거 좀 우리 명의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명의까지 엄마 거면 나중에 복잡해요. 정수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집을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금 넘겨주시면 세금도 덜 나오고요. 민호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릴. 엄마는 지금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저희랑 같이 사셔도 되고요. 작은 방 하나 드릴게요. 장모님도 계시니까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정수연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생각해보마. 그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정수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40평 아파트와 20평 아파트, 두 집 모두 그녀 명의였습니다. 정수연 씨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민호를 키우고 웃고 울었던 집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통장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세 조회, 실버타운 입주 조건, 아파트 매매 절차,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연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실버타운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일본 오사카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정수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여행을? 네, 가족여행이요. 서준이도 데리고 가고요. 엄마 일본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정수연 씨는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벚꽃이 예쁘다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나도 저런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민호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못 찾아뵌 거 죄송해요. 이번 여행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예전의 효자 아들처럼 들렸습니다. 장모님도 같이 가세요. 다 같이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정수연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모님도 함께라는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모든 준비 다 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전화를 끊은 뒤 정수연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정수연 씨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슈퍼 주인 김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아드님은 잘 지내시나요? 네, 덕분에요. 아드님 효자시죠? 큰 집에 사시던데. 정수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 집은 이제 아들이 살아요. 저는 작은 집으로 옮겼어요. 김 사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집을 바꾸셨어요? 혹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수연 씨는 그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그런 일 많거든요. 자식이 부모 집을 가로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수연 씨는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집을 가로채는 김 사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민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행 일정 잡았어요. 다음 달 15일이요. 3박 4일로요. 그래, 알았다. 엄마, 그리고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진명의 건은 생각해 보셨어요? 여행 가기 전에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수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엄마, 저희가 장모님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집이 엄마 명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장모님도 불안해하시고요. 장모님이? 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을 명의를 바꾸면 어머님도 편하실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수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야,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나랑 30년을 산 집이야.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서준이한테도 물려줘야 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은 거니? 엄마,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예요. 엄마도 저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제가 방 하나 드린다고 했잖아요. 정수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여행 가기 전까지만 결정해 주세요. 엄마, 부탁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연 씨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 그리고 며칠 전 받아둔 실버타운 안내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책자를 펼쳤습니다. 깨끗한 방 사진, 식당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행은 집을 빼앗기 위한 미끼였구나. 정수연 씨는 책자를 덮고 다시 서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40평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수연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번에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집 내놓으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중개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40평 아파트 말씀이시죠? 시세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한 달 안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달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행 출발 2주 전이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부르긴 하는데 현금 즉시 거래 가능하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정수연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40평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입주는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2주 뒤요. 그때까지 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수연 씨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출발 3일 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죠? 이번 여행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 기대된다. 엄마, 그리고 진명의 건은 여행 다녀와서 바로 처리해요. 제가 법무사 알아봤거든요. 정수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은 뒤 정수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 출발 하루 전 그녀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20평 아파트의 짐을 실버타운으로 옮겼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실버타운 방에 짐을 풀며 정수연 씨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민호가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워서. 그날 밤 정수연 씨는 민호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내일 여행은 못 가겠다. 엄마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구나.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그리고 집 이야기는 여행 다녀와서 하자. 민호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은 어디 가세요? 괜찮다. 검사만 받으면 돼.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알겠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민호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정수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버타운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민호 가족이 오사카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선물 사왔으니까 주말에 갈게요. 그때 진명의 건도 얘기해요. 민호야. 정수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요? 아직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인데요? 집 말이야. 40평 집. 네, 그 얘기 하려던 참이었어요. 법무사 약속? 그 집 팔았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을 팔았어. 너희가 여행 가 있는 동안에.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유권 이전도 끝났다. 새 주인이 다음 주에 이사 온대. 엄마, 우리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수연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니? 너한테 증여한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장모님은요? 너희 명의로 된 20평 집이 있잖니. 거기서 살면 되지. 20평에 우리 넷이 어떻게 살아요? 정수연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하니? 엄마는 작은 방 하나면 된다고 했지.
너희도 한번 살아봐라. 좁은 집에서 내 식구가 부대끼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엄마, 그리고 민호야. 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 손주 때문이라고, 둘째 때문이라고. 진짜는 장모님 모시려고 집이 필요했던 거잖니?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해할 수도 있었어. 장모님도 모셔야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넌 엄마를 속였어. 그리고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지. 엄마, 제발. 난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갔다. 의료 서비스도 좋고 친구들도 생겼어. 무엇보다 배신할 자식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구나.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민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정수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내가 손주 핑계대며 날 속였을 때, 장모만 모시고 날 외면했을 때, 내 집을 빼앗으려 했을 때, 넌 이미 아들 자격을 잃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연 씨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고 수영 수업을 들었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수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서 살면서 엄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만나주세요. 긴 문자였습니다. 정수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정수연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내 문자 잘 받았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지금 당장 용서는 못하겠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진짜 어른이 됐다고 느껴지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했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정수연 씨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수연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날에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